자, 36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뭘까요? 뭐를 봐서 풀어야 될까요? 승민이 뭐? 자, 이거를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는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고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연결고리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 C번에 this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요. B번에 to this에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요. A번에 this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치고 한 개 더 있네요. C번에 they에다가 빨간색 동그라미 쳐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주어진 글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Let's assume 가정해보자. 다시 한번 가정해보자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that부터 language까지는 묶은 다음 얘를 목적어 표시해야 됩니다. that자를 가정해보자. 그 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전치사고 let at least라는 표현과 despite a language라는 표현이 나오죠. 각과 괄호를 칩니다. 자, 그럼 that자를 얘기하는 바는 몇몇 동물들은 사고를 할 수 있는데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할 수가 있다. 언어 없이도 사고가 가능하다. 다시 언어 없이도 사고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여기 표시한 that자리 바로 C번에 나오는 this입니다. C번에 나오는 뭐라고? this입니다. 이 지시사는 앞의 것을 지시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앞의 것을 지시합니다. 앞의 것을 지시하는데 단어를 지시할 수도 있고요. 구를 지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절까지도 지시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얘들아 두 번째 단서는 자, some animals라고 나옵니다. 어디에 나옵니까? 첫 번째 줄에 나오죠. 얘는 누굽니까? 얘입니다. 괜찮나? 두 개의 연결고리가 있죠. 맞죠? 연결고리 있지? 연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반드시 의미하지 않는데 걔들이 개념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 말은 얘들은 개념이 없다. 다시 개념이 없다. 언어가 부족하고 개념 없는 놈들. 자, 개념 없는 놈들이기 때문에 얘들은 보면 자, for은 여기서 접속사. for은 얘들아 뭐예요? 접속사. 사고의 몇몇 형태는 뭐일 수 있다? 여기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야 될 거는 비개념적일 수 있다. 다시 한번 말하고 비개념적일 수 있다. 자,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같은 말을 다르게 쓰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비개념적 사고라는 것은 뭘까? 비개념적 사고는 B번에 보면 나옵니다. 이미지로 사고하기. 다시 한번 뭐라고? 이미지로 사고하는 겁니다. 그 다음 한 줄 밑에 정신적 지도를 만들기. 다시 한번 정신적 지도를 만드는 게 바로 비개념적 사고입니다. 언어와 개념 없이도 사고할 수 있다. 다시 언어와 개념 없이도 사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나와요. A번에 보면 this concrete form of thinking이라는 표현 나오죠. 이 구체적인 형태의 사고. 다시 이 구체적인 형태의 사고. 구체적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뭡니까? 그림화된 사고. 다시 한번 말하고 그림화된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concrete 한다는 건축재료 아니죠. 여기서는 형용사로 썼듯이 구체적입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Let's imagine. 다시 한번 Let's imagine. 뭐 해봐라? 상상해봐라. 다시 뭐 해봐라? 상상해봐라. 그럼 우리 뭐 해야 될까? 상상해야 돼. 알겠지? 생각상의 그림상 해야 돼. 다시 생각상의 그림상 해야 돼. 그 다음 문제 여러분 보세요. 37번입니까? 37번에 C 가장 앞에 무슨 단어 나와 있어? imagine 나와 있죠. 맞죠? 그럼 독자로 하여금 상상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상상해봐야지. 이제 우리 뭐 상상해? 찍찍찍 다람쥐 찍찍찍 다람쥐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뭐 하려고? 가지에서 가지로 퐁! 가지에서 가지로 퐁! 건너가야 돼. 알겠지? 이거를 상상해보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 다음 우리가 정규 수업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했지 싶은데 한번 보세요. 여기 나오는 get from A to B. 다시 get from A to B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get은 우리말로 도달하다. 다시 뜻이 뭐라고? 도달하다.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도달하다. 다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도달하다는 뜻입니다. 얘는 한쪽 가지로부터 또 다른 한쪽의 가지로까지 도달하고자 하는 아이입니다. 맞지? 괜찮습니까? 네. 자, 그 다음 from the branch 다음에 나오는 she is currently standing on. she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다람쥐입니다. 다시 누구라고? 다람쥐 가리킵니다. a squirrel을 가리키고 있죠. 맞죠? 자, 현재 서 있는 그 가지로부터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있는 나무로부터의 가지. 다시 바로 앞에 있는 나무로부터의 가지로 뽕 하고 뛰어야 돼. 이 동사구 덩어리를 다시 이 동사구 덩어리를 do this가 받고 있습니다. do this는 바로 대동사. 얘가 말아 대동사가 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한다는 말은 한쪽 가지에서 또 다른 한쪽 가지로 도달하기 위해서잖아. 맞지? 네. 이럴 때 이론상 보면 다람쥐는 필요가 없어. 뭐? 가지 개념도 필요 없고 나무 개념도 필요 없어. 가지 나무인지 몰라도 돼. 알겠지? 이해가요? 네. 그 전에 띄었던 이미지만 들고 있으면 되잖아. 맞지? 이해갑니까? 네. 예를 들어 뭐 바람이 많이 불 때 띄었더니 떨어졌다. 그럼 바람 안 불 때 띄어야 될 거 아니야. 네. 이해가요? 네. 뭐 그런 거. 자, 그 다음에 보면 it은 가짜 주어입니다. might be가 동사고요. enough가 보충어입니다. 자, 가짜 주어는 충분할지 모른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 for부터 끝까지라는 진주어가 충분할지도 모른다. 자, 진주어에는 뭐가 나왔냐면 다람쥐가 가지는 것. 다시 한번 다람쥐가 가지는 것. 뭘 가진다? 능력을 가진다. 어떤 능력 가집니까? 이미지로 사고하는 능력. 다시 이미지로 사고하는 능력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할지 모르는 거야. 알겠지? 이 말 이해가나요? 네. 오, 다 됐네. 그리고 이미지로 사고하는 능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정신적 지도를 만드는 거고 그 정신적 지도라는 것은 바로 이 다람쥐가 상상하거나 다른 경로라는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정신적 경로가 되겠죠. 맞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이 it부터 끝까지라는 이 긴 문장. 다시 한번 이 it부터 끝까지라는 긴 문장. 요만은 또 한번 A번의 this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다람쥐가 이미지로 사고했다고 해서 인마는 개념이 없네. 다시 한번 말하고 개념이 없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자는 겁니다. 다람쥐는 개념이 필요가 없네. 다시 개념이 필요가 없는 거야. 개념 없는 놈이 아니고 그냥 개념이 필요가 없는 놈입니다. 맞죠? 이러한 구체적인 사고를 위하여 개념 부족이라기보다는 개념이 필요가 없네라고 이 필자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답은 CBA고요. 그리고 수능 30년 역사에서 A, CB가 답이었던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A는 좀 제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웬만하면 A를 제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A가 먼저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럼 일단은 합리적인 의심을 모의고사 풀 때 B 아니면 C가 먼저 나온다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먼저 푸세요. 알겠죠? 이해갑니까? 네. 옛날에 내신 문제로 A, C, B를 답으로 냈다가 애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고 다시는 내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네. 넘어갑니다. 땡! 그 다음은 연골. 다시 한번 뭐라고? 연골. 야, 요 문제 이거 아주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요 문제 푸는데 단서화되는 두 가지를 표시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B번에 보면 take another step이라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A번에는 this squeezing of joint fluid라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this입니다. this는 앞에 것을 지시한다. 다시 앞에 것을 지시한다. 그러면 squeezing은 말 그대로 짝입니다. 짝이. squeezing은 얘들아 뭐야? 짜는 거야. 짜면 물이 밖으로 나오죠. 짜면 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물이 짜서 밖으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A번 앞에 나오게 돼 있다. 알겠죠? 이해갑니까? 그게 하나의 단서고 그 다음 또 하나의 단서는 잘 보세요. 여기 시간의 부사절인
when부터 left leg까지를 묶은 다음 얘를 뒤에 있는 절을 수식하면 되고 마찬가지로 C번에 보시면 when부터 right까지를 묶은 다음에 얘를 뒤에 있는 절을 수식하면 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 상상해봐라. 다시 뭐 해라? 상상해보라고 얘기하자, 맞지? 상상해보자. 자, 상상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리를 그려볼게요. 자, 그랬죠? 무릎? 무릎. 일단 주제문 얘들아. 도영아. 이 글의 주제문 어디 있나요? 중심 내용 어디 있을까요? 너무 쉬워요. 네모 박스 안에서. 무슨 단어가 있어, 얘들아? extremely important. 극도로 중요하다. 다시 뭐라고? 극도로 중요하다. 뭐가? 연골이 극도로 중요해요. 뭐를 위하여? 건강한 관절 기능하기를 위하여. 다시 건강한 관절 기능하기를 위해서는 연골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 뼈랑 뼈 계속 부딪힐 거 아니야. 얼마나 아프겠어. 그 다음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You are looking into inner working of left knee. 자, 여기가 왼쪽 무릎이야. 다시 한번 하고 왼쪽 무릎이야. left. 왼쪽 무릎 안을 봐라. 다시 왼쪽 무릎 안에 봐라. 이거잖아, 맞지? 이거 뭐란 얘기죠? 이거 뭐란 얘기야? 네가 뭐 할 때? 거리를 걸어갈 때. 다시 거리를 걸어갈 때. 잘 보세요. shift 옮기다는 뜻이죠, 맞지? 애들 컴퓨터에 shift 키가 기억을 싼 기억으로 바꾸다는 뜻인 거 모르는 애들도 있더라. 네. shift 키를 ES 시키는 얘들아 뭐야? 이 키, 그렇죠. 탈출 키죠, 맞죠? F1, F9 기능 키는 거 모르는 친구들도 있더라. 한 번씩 보니까. 네, 보세요. 이번에 얘들아 뭐라고 했어? 당신의 무게 중심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 자, 봐. 이 상황이지, 맞지? 네. 다시 한 번 뭐라고? 이거잖아, 맞지? 맞잖아. 네. 야,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게? take a step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take a 네. step입니다. another라는 말이 나오려면 another는 우리말로 하면 on과 other이죠. 맞죠? 네. 또 다른 하나의. 다시 한번 말하고 또 다른 하나의. 그럼 얘들아 another이 나온다는 전제는 앞에 어라든가 원이 하나 나와야 돼. take one step을 하거나 take a step을 해야 take another step이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네. 한 걸음 그때 여기를 봐라. 다시 그때 여기를 봐라. 보라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러면 왼쪽 발이 들렸어. 왼쪽 발이 들리니까 어떻게 돼? 압력이 방출된다. 압력이 방출돼. 그러면 이 아래 무릎 안을 봤더니 압력이 방출되니까 떨어지겠죠. 그 말이지?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얘가 윤활액을 빨아들인다. 다시 윤활액을 뭐 한다? 빨아들인다. 마치 뭐처럼 스펀지가 액체를 빨아들이고 흡수하는 방식으로. 맞지? 그래서 하는 순간 압력은 떨어지면서 윤활액이 쫙 들어가는 거죠. 맞죠? 이해갑니까? 윤활액. 자동차로 따지면 윤활유 같은 거잖아. 윤활액이 증가. 이번에는 반대예요. 했다가 이번에 뭐야? 이제 맞지? 어나더 스텝 했죠? 이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자, 이번에는 무게 중심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왔습니다. 이번에는 발을 왼쪽 발로 내비었죠. 맞지? 당연히 반대작용이 일어나겠죠. 왜 될까요? 압력은 증가할 겁니다.
윤활렉은 줄어들겠죠. 맞죠? 요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나옵니다. Much of the fluid, 윤활액의 많은 양이 squeeze out of the 연골, 연골 밖으로 짜내어 나오죠. 다시 연골 밖으로 미안해요. 짜내어 나와. 여기에 나오는 요 much of the fluid squeeze out of the 연골이 바로 이 짜내기, 다시 한번 이 짜내기로 연결됩니다. 맞지? 되겠지? 네. 오. 그 다음에 괄호를 치면 되겠죠. into and out of the 연골.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윤활렉이 들어왔다 나오는 이러한 작용이지. 맞지? 이게 도움이 되죠.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습니까? 관절한테 도움이 됩니다. 관절이 반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관절은 어디에 반응합니까? 반복적인 걷기의 압력에 반응합니다. 맞지? 근데 윤활액이 들었다 나오고 들었다 나오니까 매끄럽게 관절이 움직이겠지? 뭐 없이? 압력 아래 부러짐 없이. 다시 압력 아래 부러짐 없이 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이죠. 네. 그림으로 상상하니까 해결이 돼. 되겠습니까? 네. 와우. 금요일 마지막 시간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체력 좋네요, 여러분들. 자, 복습은 시작! 와! 5, 4, 3, 1. 5, 4, 3, 1. 5, 4, 3, 1. 뒤에서 보니까 아니, 이거를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우리 와이프 한 번씩 이 영상을 보는데 앞에서 기지개 이렇게 끔찍하다고 앵글에서 벗어나서 하네. 아,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눈에 잘 발견 안 되는데 단서가 있어요. 여기는 어디 있냐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표시해 봅니다. can't라는 단어에 빨간색 동그라미. 그 다음에 leather라는 단어에 빨간색 동그라미 쳐보면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나데이 법비 구문의 변형 형태. 다시 나데이 법비 구문의 변형 형태입니다. not A leather를 빕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무엇을 전달하고 싶냐면 A가 아니라 다소 B다라는 뜻입니다. A가 아니라 다소 B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사람이 전달하고 싶은 맥락은 이겁니다. It's self-constructed as kids play with other kids라는 표현에다가 빨간색으로 밑줄을 치면 됩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it이라는 것은 바로 아이들의 이해력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 아이들의 이해력을 얘기합니다. 아이들의 이해력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다시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는 거죠. 이 사람은 아이들의 이해력은 타고나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직접 배운 것이 아니다. 다시 직접 배운 것이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아이들의 이해력은 어떻게 생겨난 것이냐? self-constructed. 자기 스스로 구성된 것. 우리가 이 construct라는 단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올림포스 28쪽에 보면 사회적인 것은 꽤나 사회적이라는 밑줄이 있습니다. 알겠지? 거기에 정답을 여러분 보면 인간 존재라는 것은 뭐다? 사회의 구성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사회의 구성물, construct라는 단어가 나오죠. 맞죠? 그 단어가 바로 여기 constructed. 요 단어에 ed 뺀 거야. 알겠지? 되겠나? 네. 그거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람은 뭐와 뭐를 비유하고 있냐면 주어진 글의 두 번째 줄에 like의 별표. like에 대한 뜻이 뭡니까? 뭐뭐 같이. 다시 한번 뭐뭐 같이. 뭐뭐 같이. 뭐뭐 같이. 우리 just as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거 배웠죠. 맞죠? 뭐뭐 같이. 그럼 이 사람은 뭐와 뭐를 비유하고 있느냐? 도덕성에 대한 이해라는 것을 바로 물잔에 대한 이해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 물잔의 부피 보존 개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좁은 비커를 두고 여기 물이 굉장히 찰방찰방 많이 차 있어요.
반면에 넓은 비커가 있고요. 여기에는 물이 요거밖에 안 차 있습니다. 얘들은 얘가 물이 많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가 물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알겠지? 우리한테 물어보면 잘 모르겠죠? 직접 재봐야 되겠지, 맞지? 측량 도구로, 맞지? 근데 애들은 그런 보존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많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깨닫고 교정을 하겠죠, 맞죠? 교정을 어떻게 하냐고요. 여기 한번 보세요. 2번과 3번 사이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봅니다. 그들은 figure out, 알아낸다. 다시 그들은 알아낸다고 합니다. 이 figure out, 알아낸다는 말은 따지고 보면 이 주어진 박스 안에 understanding, 이해죠, 맞죠? 이 말 괜찮나? 이해야, 이해. 애들은 뭐를 이해한다? 부피의 보존. 다시 한번 부피의 보존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이해하느냐? 배워서 이해하는 거 아니고요. 타고난 거 아니고요. 어떻게 이해한다?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 이해한다. 다시 한번 그들 스스로 이해한다. 뭘 함으로써? 가지고 놀아서 이해한다. 다시 한번 가지고 놀아서 이해한다는 거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럼 아이들의 이해력은 자기 스스로 구성된 거. 똑같은 말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똑같은 말이야. For themselves. 그들 스스로의 힘이란 말도 자기 스스로 구성했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고, 물자를 가지고 놀므로써 이해한다는 말도 아이들은 다른 아이들과 놀 때 이해력이 구성이 된다는 얘기죠. 맞지? 이해갑니까? 자, 도덕성이다. 도덕성. 야, 도덕성하고 가장 가까운 게 있냐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은 공정성이야. 다시 한번 뭐라고? 공정성이야. 정말 갖고 놀고 싶은 장난감이 있어. 알겠지? 우리 애들 유치원에 다닐 때 뭐 친구랑 있잖아요. 맞죠? 그 지 혼자 갖고 놀다가 친구가 갖고 놀고 싶죠. 맞죠? 그러면 자기들 스스로 딜을 합니다. 내가 1시간 갖고 놀면 니 1시간 주고. 그런 거 하잖아요. 맞죠? 그게 도덕성이잖아. 이해가요? 자기 스스로 가지고 놀면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들아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답이고요.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럼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뭔가를 가지고 노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자, take turns in a game. 게임 안에서 차례를 주고받기. 다시 게임 안에서 차례를 주고받기. 내가 얼마 가지고 있고 네가 얼마 가지고 있고 차례를 주고받기는 마치 뭐와 같다? 물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와 같다라는 표현을 썼고, 그 다음 아이들이 5, 6세에 일단 도달하게 되면 얘들은 게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working things out together.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다시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애들이 조각 퍼즐을 맞출 수도 있고, 맞지? 컵 쌓기를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을 할 거 아니야, 맞지? 서로 뭔가 조율해가면서 일을 해나갑니다. 그것들은 아이들한테 도움을 주게 되는데 아이들이 배우는 걸 도와줍니다. 뭘 배운다? 바로 도덕성이라는 공정성. 다시 도덕성이라는 공정성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웁니다. 뭐보다는 어른으로부터의 가르침보다는. 야, 너 친구한테 나눠줘야지! 왜 그러는 거야? 그럼 애들 뭐라고 생각할까?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죠, 맞죠? 선생님하고 엄마 아빠 말 하나도 안 들려. 애들은 위협적인 존재다. 이래 된다고. 이해가요? 가르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요? 땡! 넘어갑니다. 자, 2개밖에 남았죠? 화장실 좀 가야지. 네네. 여러분, 한국지리 통합사회 시간에 박재규 쌤한테 뭐 배우나요 요새? 기후 배워. 기후 또. 뭔 기후 배워요? 열대기후. 오, 열대기후. 열대기후. 온대기후, 한대기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가 이래 있거든요. 우리나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나라. 어려운데? 그려진 거 맞나? 이거 원산. 대충 이러니까 치지 알겠죠?
그럼 얘들아 이 개마고원 같은 이 북쪽 지방과 중부 지방과 남부 지방의 가옥의 형태가 같을까 다를까? 전통 가옥의 형태는 다르겠죠. 지금은 뭐 똑같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얘들아 뭐 서울 가나 강릉 가나 속초 가나 대구 있거나 부산 있거나 아파트 거의 비슷하잖아. 뭐 때문에? 기술. 에어컨디셔너. 죄가 있어가지고 냉난방 기술이 워낙 발달돼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옛날은 아니었겠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 제가 한국진에 배운 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북쪽 지방 같은 경우는 가옥의 배치 형태가 네모 형태. 가옥의 배치 형태가 뭐? 네모 형태로 이렇게 배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딱 대문 만들어 놓겠죠. 그러면 가옥을 이런 식으로 배치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뭔가 양사방으로부터 바람을 막는 폐쇄적인 구조잖아. 맞지? 이해갑니까? 최대한 열을 가둘 수 있겠죠? 그 내부적으로 보면 또 정주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부엌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다시 부엌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부엌하고 방을 결합시켜 놓은 거예요. 옛날에는 부엌에서 얘들아 뭐 했습니까? 불을 뗐잖아요. 맞죠? 그러면 열기가 방 안에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런 식으로 뭐 가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부지방으로 오면 조금 더 가옥이 개방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어디엔가 뭔가 구멍이 뚫리겠지, 맞지? 그래서 이제 중부지방으로 오면 뭐 기역 반대자나 또는 뭐 니은자 같은 이런 가옥 구조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얘는 일부는 폐쇄적이고 일부는 개방적이잖아, 맞지? 이해갑니까? 이제 남부지방으로 오면 일자 형태의 집이 많아져. 양사방에 방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대청마루. 중간에 뭐라고? 대청마루입니다. 그리고 이 방에 있는 물도 활짝 개방 가능. 활짝 개방. 활짝. 그러면 바람이 숭숭 통하겠죠, 맞죠? 시원할 겁니다. 전부 다 뭡니까? 조상들의 지혜. 다시 조상들의 지혜. 그리스 산토리니에 가면 전부 다 지붕이 파란색이고 벽면은 하얀색이죠, 맞죠? 벽면을 검은색으로 다 발라봐요. 검은색! 남부지방 지중해 검은색으로 다 발라봐, 벽을. 어떻게 될까? 더 죽을 거야, 알겠지? 밝은 색깔의 옷을 입는 게 열과 빛을 반사하는 데 좋잖아. 뭐 그런 얘기야. 자,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결정적인 단서는 시원자. 뭘까요? 지혜는 지혜인데 무슨 지혜? 뭐든 이 뭐든지. 그럼 앞에는 얘들아 뭐가 나올까? 지혜가 나오겠죠. 뭐가 나오겠노? 지혜가 나오겠죠. 맞죠?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다 지혜야. 이게 뭐라고? 다 지혜. 어디에 담겨있는 지혜일까요? 더운 기후지방의 옛날 가옥. 다시 더운 기후지역의 옛날 가옥과 집에 담겨있는 지혜입니다. 알겠죠? 이해가죠? 도시를 한번 보세요. 시칠리안. 나폴리 밑에 있는 섬. 마피아의 본고장. 들어봤어요? 나폴리가 이탈리아 남부지방에 있잖아요. 맞지? 북부에는 막 밀라노 이런 데 있잖아요. 나폴리 옛날에 김민재 뛰던데 알아요? 거기. 그 다음 마라케시라는 곳은 모로코에 있는 도시입니다.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죠. 그 다음 보니까 투산 미국 남부 애리조나주에 있는 도시 이름입니다. 알겠죠? 자동차 이름이 아니고. 산타페는 텍사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야. 모하비는 미국 서부에 있는 사막 이름입니다. 그 다음 여기 올드 세비야. 라리가에 있는 세비야 들어왔어요? 세비야입니다. 세비야. 스페인 남부지방에 있는 도시입니다. 알겠지? 다 더운 지역. 다시 말하면 다 더운 지역. 여기에는 뭐가 있다? 건축가들은 뭘 이해했다? 요거 그늘, 공기 흐름, 밝은 색깔의 중요성을 이해했죠. 맞지? 지혜는 바로 그늘을 활용하고 공기의 흐름을 활용하며
동시에 밝은 색깔을 활용합니다. 대명사 알면 좋다 그랬죠? 왜일까요? 건축가들이 바로 데이제. 건축가들이 바로 데이죠. 맞나? 네. 건축가들이 지읍니다. 건축가들은 오리엔트. 여러분 중학교 사회시간에 오리엔탈 문명이라고 들어봤죠? 오리엔탈 문명이 뭡니까? 유럽에서 봤을 때 동양. 다시 유럽에서 봤을 때 동양을 오리엔탈로 그럽니다. 알겠지? 동쪽을 향한다. 다시 한번 동쪽을 향한다. 그래서 오리엔탈 문명이에요. 이 오리엔트라는 단어는 뭐뭇으로 향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뭐뭇을 빌딩을 향하게 합니다. 뭐하기 위하여? 차가운 바람을 붙잡기 위하여. 다시 차가운 바람을 붙잡아. 동시에 뭐 해야 되느냐? 막아야 돼. 뭐를? 굉장히 뜨거운 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 뭐를 지었냐면 두꺼운 벽면을 짓습니다. 요새 뭐 건축학법, 뭐 건축법 중에 뭐 패시브하우스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맞죠? 냉난방을 거의 하지 않고 완전한 단열과 이런 것들이 되는 하우스잖아. 맞지? 당연히 뭐 삼중착 이런 거 다르겠죠. 두꺼운 벽면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얘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흰색 지붕과 채광창을 바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기 위하여? To encourage air flow. 공기의 흐름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갔는데 투싼과 바로 세비야를 여행 갔습니다. 투싼과 세비야를 여행한 사람은 바로 얼마나 잘 이들 건축 방법들이 작용하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특히 세비야에 보면 좁은 거리가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 좁은 거리. 이 좁은 거리가 어떤 작용을 할까요? 서양에 특히 여러분 도시에 가보면 광장이 있다가 좁은 거리로 바꿔요. 광장이 있다가 좁은 거리로 바꿉니다. 알겠죠? 어떤 작용을 할까요? 그늘을 많이 만들어주는 효과 1번. 또 우리 도심지 막 빌딩 숲속에 여러분 이번에 서울 가면 한번 가보세요. 알겠죠? 빌딩 숲속에 가면 갑자기 돌풍이 불어요. 다시 갑자기 돌풍이 부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서양의 광장이 이렇게 있다가 광장에서 가시다 좁은 거리로 바뀌겠죠. 맞죠? 그럼 공기가 갑자기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 안에서는 어떤 작용이 일어날까요? 더 빨라집니다. 알겠죠? 이해가요? 그러면 공기 흐름이 더 빨라지면 시원하겠다 덥겠나? 시원하겠죠. 이러한 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전부가 지혜야. 지혜. 전부가 지혜. 근데 오늘날은 보면 어떠냐면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에어컨의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밀폐된 박스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다. 다시 밀폐된 박스의 건설을 가속화시켰다. 뭐 이러한 콘크리트 건물이죠. 아파트잖아. 맞지? 이런 거는 건축학적 지혜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빌딩 안에는 유일한 공기 흐름이 뭐다? 배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배관 통해서. 창문 안 열면 얘밖에 없어. 공기. 맞지? 통할 수 있는 거 얘밖에 없는 거야.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이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이럴 필요가 없다라는 게 이 사람의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답은 5번인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이 모든 지혜를 얘가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굉장히 옛날 건축에 친화적이고 지금의 에어컨디셔닝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잖아. 맞지? 자, 보세요. 이 모든 지혜 좋습니다. About how to deal with heat. 어떻게 우리가 열을 다루는가에 대한 이 모든 지혜. 나왔네요. 성민아 뭘까요? 하루 시험에서 적었는데. 민준아 뭘까요? 정연아 뭘까요? 축적하다 맞습니다. 자, 얘 분사구문이거든요. 근데 얘들아, 과거 분사로 적혔으니까 축적한 걸까 축적이 된 걸까? 된 거겠지. 그걸 이 모든 지혜는 축적이 된 겁니다. 몇 년을 걸쳐서
실제적 경험의 수백 년을 걸쳐서 축적된 겁니다. 알겠지? 네. 그 다음 이 귀중하고 가치로운 이 아이가 너무나 자주 무시되는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야. 알겠지? 네. 너무나 자주 무시되고 있어.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사람이 평가하는 에어 컨디셔닝은 not only A 여기 세마이콜론이 무슨 역할을 하게? 접속사 but의 역할을 한다. 알겠지? 네. but also B입니다. but also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이 사람은 에어컨 기술이 개인적 안락함을 위한 기술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는 과거 지혜를 망각한 망각의 기술입니다. 이해가나? 어쩌나? 네. 무시되어 왔으니까 사람들은 옛날 지혜를 망각하고 있네. 죄송해요. 되겠지? 네. 마지막입니다. 혹시나 제가 조금 다 설명을 못한 부분들은 해설지 좀 참고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마지막으로 복습은 시작! 또 돌아와요. 5, 4, 3, 1, 다시 오른쪽 발사! 5, 4, 3, 왼쪽으로 5, 4, 3, 오른쪽 5, 4, 3, 1. 선생님 저 그거 10도 가야 돼요. 네, 다녀오십시오. 네, 고생하십시오. 고생 많습니다. 아유, 고생 많습니다. 주에서 생겨서 자, 이거는 요약문이잖아, 맞지? 다시 한번 하고. 요약문. 자, 요 말을 짧게 줄였어. 다시 요 말을 네. 짧게 줄였어, 맞지? 네. 그럼 여기 있는 말은 분명히 여기 나와. 다시 여기 있는 말은 분명히 여기 나온다. 나오기만 해야 된다, 맞지? 한번 볼까? 얘들아, A thinking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봅니다. 얘는 네 번째 줄에 나오는 논리적 사고입니다. 논리적 사고하고 똑같은 말이 선형적 사고다. 다시 한번 하고 선형적 사고, 순차적인 사고입니다. 이 말 이해갑니까? 네. 순차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물결 펼쳐봅니다. 잘 작용한다. 다시 한번 하고 잘 작용한다. 그 다음에 얘들아 보니까 다섯 번째 줄에 이것은 잘 작용한다 나옵니까? 네. 나오지? 나오잖아. 네. 맞지? 네. 그러면 언제 잘 작용할까? 여기에 나와요. 친숙한 문제들. 다시 한번 하고 친숙한 문제들. 다시 한번 영어가 어려운 이유는 같은 말을 다르게. 다시 같은 말을 다르게 씁니다. 여기 보세요. 친숙한 문제를 이렇게 썼습니다. 영역인데 어떤 영역? 우리가 아는 영역.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자 다시 우리가 경험해온 영역. 이게 바로 뭐? 친숙한 문제들이. 알겠지? 네. 그 다음 요약문에 보니까 뭐가 나와? 그러나 뭐가 나와요? 그러나 그러나 나오죠? 그러나 나왔죠? 네. 그러나 나왔는데 웬부터 뷰포인트까지 가로치고 로지컬 띵킹이라고 불리는 라인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네모 쳐봅니다. 충분하지 않다. 다시 한번 하고 충분하지 않다. 여기도 충분하지 않다라고 나오지? 되겠나? 네. 자, 여기에 우리 가로친 부분 뭘 다룰 때? 새로운 정보, 아이디어, 관점이잖아. 맞지? 뭘 함에 있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다루게 있어서. 똑같이 대응되나? 네. 대응되지? 네. 대응되죠? 네. 그 다음 보세요. creativity. 창의성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창의적 사고라는 말과 창의력이라는 말은 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맞지? 네.
창의력이라는 것은 필요로 됩니다. 무엇을 떠올리기 위해 필요로 되는데 come up with라는 단어는 무엇을 떠올리다는 뜻입니다. 창의력은 뭐를 떠올리느냐? 삐리리 해결책. 다시 한번 삐리리 해결책을 떠올리는데 필요로 되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명확하게는 안 나왔지만 여기에 한번 물결 표시쳐봅니다. 새로운 정보의 적용. 다시 한번 새로운 정보의 적용을 하면 그 다음 새로운 관점과 생각을 구상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죠. 다시 한번 뭐라고? 문제가 해결되겠죠. 맞죠?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이유가 뭘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시 한번 뭐라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이유가 뭘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런 겁니다. 맞지? 그럼 여기 나오는 물결친 이 아이 적용과 구상. 어플리케이션은 적용. 그 다음에 컨셉션은 구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의 문제를 풀어보면 답은 1, 4, 5번 중에 하나잖아. 맞지? 선택지 3번에 한번 보세요. B번에 보니까 proven, 증명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까? 증명되었다라는 것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좀 보세요. 이겁니다. 테크닉인데 which is are already known. 이미 알려진 기술. 다시 한번 이미 알려진 게 증명된 거잖아. 맞지? 근데 이미 알려진 거는 뭐의 영역이냐면 바로 선형적 방식의 영역이다. 다시 한번 선형적 방식의 영역이고 얘들은 보수적인 거고 이미 알려진 겁니다. 이거는 논리적 사고의 문제를 풀 때 해당하는 거죠. 되겠나?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상황은 아닙니다. 그 다음 선택지 5번에 보니까 단어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collaborative라고 나와 있지. 맞지? collaborative. 이 단어는 추론 가능합니다. 이 단어는 co라는 단어가 함께, labor이 노동이죠. 함께 뭐 하는 거야? 노동하는 거야. 다시 함께 뭐 하는 거야? 노동하는 거야. 이게 바로 얘들아 뭡니까? 협력적인. 지금 협동하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선택지 1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혁신적인. 다시 한번 뭐라고? 혁신적인.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고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구상하는 게 혁신적인 거죠. 맞잖아. 이게 얘들아 뭐냐면은 이게 혁신적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항상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을 괄호친 다음에 앞에 있는 절을 수식하는 게 마땅합니다. For this, 이것을 위해서 만약 너가 operate, 작용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이번에는 얘들아 선형적 사고가 아니고 뭐라 그래? 비선형적 방식. 다시 한번 뭐라고? 비선형적 방식.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고. 다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고입니다. 이러면 가장 효율적이다. 이게 가장 이게 뭐 하는 거다? 데리스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즉. 다시 한번 뭐라고? 즉 너의 창의적 뇌를 사용해라. 다시 한번 너의 창의적 뇌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맞지? 네. 그럼 시험 문제 출제 좋잖아. 이 논에다가 얘 빼고 밑줄 친 다음에 이 글의 맥락에서 적절하지 않은 어휘를 고르시오. 그러면 선택지 5번을 이렇게 골라주겠죠. 되겠나? 네. 3분 쉬겠습니다. 지금 시험 문제 냈어요.